자, 흠이 아니야, 이런 건. 자, 엥?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하게 될 거야, 어차피. 반이. 티는 안 내지만, 잠깐만. 좀 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선 단원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나, 자, 도함수의 활용 원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1, 2, 3 있습니다. 3까지 배우면 미분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정적분 단원을 들어가시게 돼요. 도함수의 활용 원. 그 첫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야. 요거 살짝 헷갈리니까 꼭 잘 듣길 바란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로서 3차 함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한 도함수를 살펴볼 거야. 얘에 대한 도함수를 살펴볼 건데, 그럼 도함수는 뭐냐? 야, 도함수가 뭐였어? 우리가 미분하는 목적이 뭐야? 미분하는 최종 목적은 그냥 결론적으로 미분하는 이유는 미분계수 구하려고. 그럼 미분계수를 왜 구해? 그게 미분계수가 뭐야? 순간변화율이지. 순간변화율을 구하려고 미분을 한다고. 그럼 순간변화율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증가하냐?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냐? 얼마나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니?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럼 그걸 왜 해? 현재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즉 주식을 하려고. 돈 벌려고, 주식하려고. 알겠죠? 자, 로또 합시다. 인생 한 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하는 거야.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삼성이냐? 아니면 어디냐? 그럼 쌤은 주식 잘하시겠네. 나 주식을 못 해요. 안 합니다. 나 안 해요. 안 해요. 한 방에 날린 이유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격이야. 성격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나는 성격이. 이걸 못 봐. 못 지켜봐. 그냥 원래 주식은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려라 뭐 이런 거거든. 넣어놓고 계속 쳐다봐. 그래프가 살짝 왜 내려가 올라가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못해요. 나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F'X 도함수는 어떤 함수냐? 얘의 순간 변화율에 대한 함수야. 아니, 기하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아직도 커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드네.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기울기가 0이 되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y는 f'x는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엄청 큰 값이었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여기 알파라고 칩시다. 알파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렸네. 봐야 돼요. 오늘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음수인데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기 시작하면 아직도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인데 하지만 약간씩 커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0이 돼. 자, 아직도 기울기는 음수예요. 함수값이 아직도 음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오면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뭐가 되고 있죠? 양수가 되고 있죠? 이 직선들의 기울기를 보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있어요. 양수인데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잠깐만. 얘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곡선의 모습이 이렇게 돼.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함수는 목적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는 왜 존재해? 얘 때문에 존재해. 얘를 분석하려고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 값을 보고 원함수가 어떤 상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알파를 기점으로 왼쪽에선 얘가 함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뜻이거든? 그 얘기 잠깐만. 양수지 무슨 음수야. 니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입에.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함수값이 양수니까 원래의 함수, 지금부터 원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원함수는 알파를 기점으로 왼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여기서 f'의 x가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그랬더니 원함수를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f'x가 양수죠? 그곳에서 원함수는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냐면 증가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x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고서는 그냥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증가 상태인 구간, 어쨌든 증가에 대해서 증가함수,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예전에 나한테 다 배웠습니다.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의 x1보다 f의 x2가 크다 이다. 이것을 우리는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배웠어. 기억하니? 됐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는 f'의 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 증가함수라고도 얘기를 해. 모든 실수에 대해 해당되면.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야. 함수값이 양수니까 얘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함수값이 양수죠. 그럼 원함수는 증가하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야. 즉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잘 봐. 근데 증가하면 f'의 x는 0 이상임이 맞아. 증가하면 f'의 x는 0 이상이라고 불러. 자, 왜 그런지 그것부터 잠깐만 설명해 줄게. 우리가 애초에 미분이 먼저 나왔어? 아니겠지. 미분은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1700년대에 그렇게 나왔지. 도함수라는 게 그때 개념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함수 뭐가 나와 있었냐면 y는 x 세제곱이 나와 있었어. 그리고 증가에 대한 정의가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 저거잖아.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그리고 얘에 대한 도함수가 3x 제곱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증가함수라고 우리는 이미 얘를 정의 내렸거든. 왜? 얘는 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의역의 범위에서 얘를 다 만족시키거든. 볼래?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x2야. 어때? x1에서의 함수값보다 0에서의 함수값보다 x2에서의 함수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다고. 그런데 도함수를 보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야? 0에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순간변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이거 접선 이렇게 생겼어요. 얘. 선생님 이게 왜 접해요? 뚫고 지나갔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걸 뭐라 부르자? 그렇지, 접둘. 수학적인 단어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뚫접, 접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야, 저거 잠깐만 하는 김에 설명을 잠깐만 할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긴 중근, 여긴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어떻게 돼? 만나는 걸 소리로 표현하면 띵, 띠딩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때리링 하고 지나가는 거야. 뭐야? 교점이 이 세 개가 만난 거야. 모인 거야, 세 개가. 근데 이 세 개가 이렇게 벌어졌어. 그게 얘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으면 교점이 원래 세 개인데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세 개가 다 모여 있는 거. 삼중근이에요. 삼중근. 저 방정식의 해가. 그걸 뚫접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건 차후에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다음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그런데 f'x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증간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왜 그러니? 상수함수를 그려볼까? 상수함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얘네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다 뭐야? 다 0이지. 그치? 그럼 f'x 0 이상인 거 맞지? 근데 얘 증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증가함수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발레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선 거짓이라 부른다. 왜? 발레가 존재하니까. 이게 발레. 상수함수가 발레. 이해 가냐?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소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가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오히려 더 크다.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아, 선생님 여기 왜 등호가 없나요? 같아도 되지 않나요? 그건 좀 달라. 내가 예전에 너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건 감소는 하지 않는 함수들을 얘기하고 감소는 하지는 않지만 증가하거나 그냥 상수함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단조증가함수라고 해요. 이게 단조증가함수야. 등호가 있으면 단조증가함수, 없으면 증가함수. 얘 등호가 없어야 되겠죠? 됐죠?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감소함수는 내려가고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고요. 즉 f'의 x가 0보다 작다이면 우리는 그것을 감소 상태,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함수면은 f'x 도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0이어도 돼요. 왜? 역시나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나 얘 또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이라고 해서 걔는 감소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어디가 0 이상이야? 미안하다. 오타. 됐죠? 왜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니? 다 날 집중하고 있었구나. 자,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 있어. 이렇게. 마루.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 있어. 여기 뭐야 이거? 골. 그치? 골로 간다 그러죠. 너 골로 간다 자면 집중 안 하면 골로 간다. 네 성적은 골로 간다. 자, 그런데 이곳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극대점이라고 부릅니다.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극대점, 여기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소점이라고 불러요. 극지방 할 때 그거 맞아. 크다란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 이 극대점의 함수값, 이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 때는 극대 값이라고 배웠거든? 그랬던 것 같거든? 극대 값입니다.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저 높이를. 자, 다음. 이 두 개의 점을 통틀어 우리는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점에 대한 정의까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벌써 도함수의 활용 2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극대에 대한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충분히, 이게 좀 모호해. 충분히 작은 h에 대하여. 그냥 좀 작은 게 있다는 뜻이야. 뭐 적당히 작다는 뜻이야. 적당히 작은 h에 대해서. f의 a-h에서의 함수값과 f의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그 대소관계가 얘보다 커. 무슨 얘기야?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함수값이 커. 그러면은 봐봐. 얘 봐봐.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어때? 크지? 그치? 그러면 저러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 극대값 fa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극대점의 좌표는 a, fa가 되고 극대값은 fa가 되고 이게 바로 극대점에 대한 정의야.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도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있는 A점은 어떤 점이 되는 거냐면 극소점이야. 왜?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어때? 작지. 그래서 얘는 극소점이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일 때의 그런 끄트리는 마루와 고래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마루와 고래 개념이 아니고 마루와 고래 개념과 똑같으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똑같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그 꼭대기 있죠, 꼭대기. 그 꼭대기가 극대점인 게 맞아, 미분 가능하면.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극대점과 극소점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내려갔는데 A에서 함수값이 만약에 이렇게 높아. 어때?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높지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아, 미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아, 평평합니다. 접선의 길기가 0입니다. 얘는 극대점도 되고 극소점도 돼. 왜?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극대점도 돼.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극소점이기도 해. 얘는 극대점, 극소점 둘 다 되는 점이야. 알겠니?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f'의 a는 0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즉 무슨 얘기야? 연속하고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꺾이지 않았어. 심지어 꺾여도 된다고. 이거 뭐야? 극대점이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0이에요. 극대점에서는 f'의 a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f'의 a가 0이라고 해서 극대점이라고 말해줄 순 없어. 또 역은 성립하지 않아. 왜 그런가 보자. 여기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근데 얘는 주변의 값들보다 크니? 아니, 그렇지 않아. 주변의 값들보다 작니? 아니, 그렇지도 않아. 작거나 같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극대점, 극소점, 즉 극점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극점으로 부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분 가능한 함수들 중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극대점과 극소점에서의 f'x는 0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게 극대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되겠어요? 극소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f의 a-h에서의 함수값과 f의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과 f의 a를 비교하였을 때 얘가 오히려 얘네들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x는 a에서 함수 fx는 극소값 fa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이해 갔냐? 극점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f'a는 0입니다. 자, 다음.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점이 어떤 점인가 잘 봐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지. 알겠니? 자, 다시 얘기한다. 극대점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의 x가 0보다 크다 해서 f'의 x가 0보다 작다로 바뀌는 지점이 우리가 극대점이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점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리고 어때요? 극소점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f'x가 0보다 작다 해서 f'의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즉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서 곁들여서 더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과생들은 이걸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그럼 문과생들에게는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냐? 아니야. 이걸 알면 훨씬 더 유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잘 봐. 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변곡점. 넌 알고 있지? 변곡점. 변. 그 소변 대변할 때 변이 아니라 변하는 곡선의 점이야. 이거 뭐냐면은 얘도 엄밀히 말해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이 있는 거야. 그러한 경계점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야. 고마워. 나보고 이쁘다고 해줘서. 자, 그래서 그 변곡점은 어디로 가면 있느냐? 여기에요. 도함수의 꼭지점이에요. 근데 이 도함수의 꼭지점도 심지어 요거는 문과 모르셔도 됩니다. 이과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다 들으세요, 그냥. 자, 얘에 대한 도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도함수의 도함수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계 도함수라 합니다. 미분 한 번 더한 거라고 그냥. 그럼 얘는 누구야? 얘에 대한 도함수야. 그래서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 근데 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니까 어때?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죠.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죠. 3차, 2차, 1차.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져서 1차가 되는 거 맞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하는 도함수든 이계 도함수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야? 최종 목적은 원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거슬러 오르듯이 거슬러 와서 보니까 이게 바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자, 이 변곡점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잘 봐. 얘는 변곡점은 이차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지. 그치? 꼭지점의 x좌표야. 근데 이차함수의 중요한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돼. 그러면 이런 얘기야. 여기와 여기는 얘에 대해서 대칭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중점이야.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 변곡점이야. 이거는 교과 과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지 필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듣고 남겨두면 좋은 거야. 근데 얘가 산차함수가 겁나 웃긴 게 뭐가 있냐면은 얘는 모든 점들이 선생님 겁나 잘 그리잖아. 봐봐. 아우 그냥 대칭돼 이렇게.
점대칭이만 이렇게. 와, 옛날에 애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고등부의 선생님이 원장님, 부원장님 나 셋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가장 짜발이잖아. 경력이 가장 적었잖아. 그러다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나중 되면 이제 팀장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들어오고 막 그렇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나보고 그랬는데 아우 선생님 그림은 제일 잘 그리면서 수업은 제일 못한다고. 이 기분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아 근데 야 경력 40년 30년 되신 분이랑 나랑 비교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강사한 지 그렇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모든 점들이 대칭돼요. 그래서 얘는 점대칭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 점이 심지어 원점으로 가버리게 되면 변곡점이 원점으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기하함수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기하함수는 뭔데요? 원점에 대해 대칭 함수니까요. 자, 다음. 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더 중요한 특성들은 뒤쪽에 수능 특강 문제라고 해서 뒤쪽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기 추가할 거면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익힌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익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익힌 문제요. 자,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2ax가 이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모든 실수라는 뜻이죠. 구간. 자,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도록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결국엔 이런 얘기죠. 모든 실수 x에서 f'x는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서 f'x는 0 이상이다. 됐죠? 그렇게 되도록 a 값을 지정을 해 줍시다. 쟤를 미분했습니다. 미분을 하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0 이상 뭐죠?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 되면 되겠죠. 얘에 대한 판별식이 자, 얘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고. 교점의 개수가 없거나 한 점이어야 된다고. 0 이하. 됐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가 0 이상. a의 범위는 0 이하 또는 6 이상. 그러면 a가 0 이하 또는 6 이상이면 왜? 좋았어. 그렇지. 찾아내야지 그렇게.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숨겨놓은. 자, 그래서 a가 0과 6 사이가 되면 0 이상 6 이하가 되면 판별식이 아니라 얘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므로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fx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증가하면 f'x는 0 이상. 됐죠? f'x가 0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증가니? 그렇지도 않아. 알겠지? 자, 아무튼 증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준 거 이겠죠? 바로 2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됐죠?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도록 그러면은 f'x가 어때야 되죠? 모든 실수에서 0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쟤를 미분하니까 x의 제곱 2ax 플러스 a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면 되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이 잠깐만 뭐 이상하다. 마이너스가 빠졌죠? 판별식이 자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아야 되지. 아래 있거나 같다. 그쵸?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그대로 해주니까 a제곱 플러스 이거 맞냐? a제곱 플러스 a가 왜 연산이 이러지 오늘?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면 되겠다. 됐니? 익힌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입니다. 열린 구간 x가 1초가 3 미만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됐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이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f'x는 0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겠죠. 이 범위에서 f'x는 0 이하가 되래. 자, f'x를 구해봤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이고요. 이차 함수죠? 최고차 행계수가 양수죠? 아래로 볼록하죠? 2차 함수가 1과 3 사이에서 0 이하 1과 3 사이에서 0 이하 됐니? 이걸 만족시키면 되겠지. 자, 결론 f'x 이게 f'x의 그래프거든요. f'x의 x축하고의 교점인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되면 되겠죠. 뭐죠?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 뭐예요? 네, 얘기했잖아. 수능 때까지 가져가라고. 실근의 위치 한판축, 근의 분리 한판축, 실근의 부호 합곱한. 알겠니? 는 그래. 그건 무조건 반사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조건 반사죠. 자, 첫 번째 함수값을 따져보세요. 함수값 뭐예요? 1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죠? 0보다 작아도 되는데 사실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왜? 얘가 0 이하래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지나가도 돼. 그리고 여기 어차피 함수값에 포함되지 않아. 1 초과야. 열린 구간이야. 자, 다음 f의 3 또한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다음 판별식. 근데 두근 사이에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판별식 할 필요 없다고 나한테 배웠다. 고1 때. 아, 지금도 고1이지?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대칭축에 어차피 변수 a가 안 들어가 있어서 범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에서의 함수값 1 집어넣습니다. 2a-3 0이야. 그래서 a는 2분의 3 이하. 미안. 자, f'의 3 집어넣으세요. 3, 3, 9, 3, 27, 6, 3, 18 9 플러스 2a 0 이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하. 근데 둘 다 만족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이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최소한 저 범위에선 감소하게 될 거예요. 괄호 2번 마찬가지죠. 3차 함수입니다. 이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초과 1 미만에서 증가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수능에 무조건 100% 나와 얘들아. 심지어 킬러 문제로 나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죠.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로서 위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그럼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됐죠? 거기에서 0 이상 만족되고 있죠? 함판축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함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0 이상 위에 있어야 되잖아. f의 1이 f 프라임의 1이다. 0 이상.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0 마3 플러스 2a 플러스 9 6 플러스 2a 0 이상. a는 마3 이상. 다음 f 프라임의 1은 0 이상. f 프라임의 1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3 6 마이너스 2a 0 이상. a는 3 이하.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지? 판축 판별식. 근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항상.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축, 대칭축만 확인합시다. 여기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됐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뭐냐? 마산 다 곱하면 되니? 됐죠? 둘 다 맞으시면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풀리게 되겠습니다. 등호 있네? 동시에 마주시키는? 잠깐만. 대칭축이 여기 있어도 되죠. 그쵸? 다음 넘어갈게요. 극대극소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그림 하나만 보세요. 겁나 희한하게 생겼죠? 이딴 그래프 있을 수 있겠죠? 자, 극대, 극소는 어떻다? 미분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냥 주변의 것보다 크면 된다. 이게 송파구에는 잠신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틀려왔어. 왜? 애들은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극대점 보이시죠? 주변보다 큽니다. 극소점 보이시죠? 꺾였네요. 미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소점 맞습니다. 여기 극대이기도 하고 여기는 좀 그래. 왜? 여기가 약간 작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은 같잖아. 안 돼. 잠깐만. 아예 극대라고 말할 수 있지. D점은. 극대는 맞죠? 그쵸?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치? 주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극대는 되는 거죠. 얘는 크거나 같기도 하고 작거나 같은 것도 맞잖아. 그래서 얘는 극대, 극소 둘 다 되는 거야. 얘는 주변의 값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래서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래 있지는 않아도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극대점입니다. 주변보다 아래 있죠? 극소점입니다. 주변보다 아래 있죠? 극소점입니다. 주변보다 위에 있죠? 맞나요? 아니죠.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얘보다 아래 있잖아. 그럼 극소? 아니야. 얘보다 위에 있어. 극대? 둘 다 아니야. 됐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 뭐 오해? 오해는 뭐야 이거? 음, 아니야 됐어. 다 설명한 거야. 자, 지금부터 증감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일단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 극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구하면 돼. 왜? 다항함수지.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 미분 가능하지. 그럼 미분 가능하면 극점도 어차피 마루와 골에서 생긴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마루와 골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는영의 방정식 그는 2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요. 됐잖아. 찾았어. 근데 에이 그래프 그리래지. 자, 지금부터 증감표를 배웁시다. 솔직히 예전에 정규권 애들 가르쳤을 때 그때 증감표 작성할 때 증감표 안 배웠어 걔네들은. 근데 그래도 다 풀어. 굳이 증감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증감표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대략적으로만 이해하면 되거든. 어떻게 해? 잘 봐. 그림 어떻게 그리는 건가. 내가 먼저 증감표 안 하고 하는 거 먼저 보여줍시다.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야.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2랑 마이너스 1에서 0이야. f'이 0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됐잖아. 그럼 요거 정도만 알면 됐어. 높이? 극대값? 찾으면 돼. 극소값? 찾으면 돼. 그렇게 해서 그림 그려주면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 넘어가서 우리 증감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증감표는 뭐냐? 증가
감소에 관한 표야.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해? fx가 증가하고 fx가 감소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x가 변화함에 따라 f'의 부호를 조사해서 플러스면 증가할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할 것이라는 f를 조사한다야. 그게 증가표야. 다시 얘기한다. x를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 f'의 부호를 조사하고 f를 조사하는 거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조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1 체크. 2 체크. 그러니까 여기다가 극대값 극대점 극소점의 x좌표를 써주는 건 아니야. 꼭 쓰는 건 아니야. 안 써도 돼. 근데 지금 증가표는 뭐냐면 그래프에 조금 더 정확한 개형이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점 체크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이차함수 그리면 뭐예요? 꼭지점 체크하잖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 보셨잖아요. y절편 체크해 주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 되면은 변곡점도 배운다고 얘기했죠? 그럼 변곡점의 좌표도 써줍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필요하지 않아. 난 지금 극대점과 극소점만 조사할 거거든. 점점점. 끝. 자, 선생님이 컴난 유식한 머리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도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부호를 조사해 봤더니 어라 양수값이 나오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0이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음수네. 그 다음은 양수네.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부등식을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 대입해서 부호만 찾으세요. 그냥. 다음 플러스니까 원함수인 f는 어떻게 하고 있겠니? 도함수의 함수값, 즉 순간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수라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거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을 거야. 도함수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써주는 건 뭐냐? 극대값을 써주게 되겠죠. 여기다 써주는 건 뭐겠어요? 극소값이다. 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주변값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소값을 적어주게 되겠죠. 극대값 적어줍시다. 참고로 얘는 f다. 마이너스 1을 f에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7, 0이네요. 2에서 마이너스 27 나오네요. 됐니?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주자. 당연히 축부터 그려주고 정의역 체크해봤더니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다항 함수니까. 다음 극대점 체크해줍니다. 마이너스 1,0 여기 지나갈 거야. 2, 마이너스 27 2, 마이너스 11 뭐 저기 어디 여기 마이너스 27 여기 지나갈 거야. 자, 알잖아요. 올라가서 2점 찍고 내려가다 2점 찍고 다시 올라가면 돼. 그래서 끝. 이게 3차 함수. 이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이해가니? 이해 보자. 등급표 작성하는 요령 보시면 돼요. 보시는 거예요. 미안. 시간 관계상 지울게. 자,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과제할 때 영상 보시면서 등급표 이렇게 했었지. 정아림이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면 돼. 자, 그러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렇게. 요즘 좋아요가 뜸해요. 자, 여기 봐. 4차, 2차 상성. 무슨 차수만 있어? 짝수 차수만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니네들은 아직 시각이 안 길러졌어. 내가 이따가 정리 싹 다 해줄 거 함수 분석의 틀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함수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니네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이 정의역과 치역 먼저 봐야 돼. 정의역 제한이 있나? 4차 함수네. 다항 함수네. 없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잠깐만 차수가 좀 특이한데 4차, 2차 상수. 짝수 차수들만 있네. 그러면 다항 함수는 짝수 차수만 남아있으면 무슨 함수가 되냐면 우함수가 돼요.
y축 대칭일 거야. 아마도. 그렇게 돼. 근데 자,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f'x는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끝.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봤더니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방정식의 해가 찾아지고요. 자,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대략적으로 얘들아, 대략적인 개형도 알아야 돼.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가 0이 되는 0, 1, 마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점에 좌표들이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증가표 보자. 증가표는 뭐다? x를 체크해가면서 f'에 대한 부호를 조사하고 그래서 f가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를 조사하는 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특정 지어진 어떠한 x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싶은 거 그냥 체크하는 거야. 난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에서가 극대점을 가질 것 같아서 조사를 해보는 거고 거기서 f'이 0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뛰어난 두뇌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해봤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양수가 나오더라. 음수가 나오더라. 양수가 나오더라. 선생님, 그럼 부호가 항상 이렇게 마풀 이렇게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나중 되면 알게 될 거야.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나. 자, 마이너스입니다. 내려가겠죠? 플러스입니다. 올라가겠죠? 내려가겠죠? 올라가겠죠? 여기는 극소점,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이 될 거예요. 그 값들은 원함수 f니까 마이너스를 원함수인 f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얼마 나와요? 0 집어넣으니까 2 나오죠. 1 나오죠. 됐습니까? 그림을 그리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고요. 0,2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고요.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고요. 다음 우함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그냥 그림 뭐 대충 그게 아니라 우함수임을 알면 니네들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겹쳐지게끔 데칼코마니로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들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우함수는 항상 y축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우함수는 항상. 됐니? 나 너무 빨리 설명하냐? 이해 가지? 내가 설명 너무 빨리 해도. 이제 수투 들어가다 또 다시 또 수원 들어가면 또 멘붕이다 얘들아. 방함수 하다가 다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들어가잖아. 또 욕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쪽으로 뇌를 쓰다가 당함수 쪽 쓰다가 지수함수 쪽 쓰고 또 그러니까 막 멘붕 된다고.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로그함수 마이너스가 기억이 안 나네. 미치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잖아. 지수함수는 미치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귀여워? 왜 로그함수가 그렇게 자, 여기 보자. fx 3차 함수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입니다. 뭐 그러면서 보자마자 캐치가 돼야 돼. 이렇게 생겼겠네.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1에서 극소 값 마이너스 4. 그럼 무슨 뜻이야? 이 문장에서 1에서 극소값 같네. f'의 1은 0이겠네. x는 1에서 극소 값을 갖잖아. 그럼 x는 1에서 극소점이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 그러면은 f의 1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극소값 극대값은 원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찾은 거예요. 그거는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f'의 2는 즉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0입니다. 끝. 안 풀어줄 거야. 미분에서 1 넣고 2 넣고 0 된다. 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얘 극소값이 5래. 뭐야, 극대값 구하래. 뭐니 이제. 자, 미분해 버릴게. 상수항에 a가 들어가 있어서 왠지 극소값, 극대값을 갖는 x좌표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미분해 보니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다항함수니까 극대점, 극소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일 거예요. 그래서 x가 0 또는 2 찾았잖아. 그치? 무슨 얘기야? 극소값이 5래. 근데 잠깐 여기서 저 함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거 나 증가표 안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왜? 아니 0이랑 2에서 도함수가 0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0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2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극소값이 5래요. 아, 그러면 여기 점의 높이가 5가 되는 거죠. 결론. F의 2가 5가 되는 것이죠. A 찾읍시다. F2는 8 빼기 4, 3, 12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5. 그래서 A는 9가 되네요. A가 9인데 극대값 찾으랬죠? 극대값은 0에서의 함수값이죠? 얼마? 그래서 극대값 9라고 찾아집니다. 요 이크 문제 몇 번까지 있냐? 6번까지 있나? 5번? 하고 쉬자. 자, 빨리 하고 쉴게. 하고 잠깐 쉬자. 그리고 다음 단어 들어가자. 빨리. 야, 그래봤자 익히 문제잖아.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아니 뭐 겨우 그건데 뭐. 단원 평가도 아니잖아. 왜? 여기까지 계속 그러니까 단원 평가 다음번에 죽겠지. 알아서 미리미리 좀 푸시든가. 다른 부분에 쌤 그거 해주세요. 응? 아니 그거 싫어. 아, 단원 평가 좀 이렇게 잘라달라고? 자, 빨리 봅시다. 보세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 내린다.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간다. 자, 이 문장. 2일 때 극대가 되지. g'의 2는 0이야. 2에서 극대값 32. 2에서의 함수값이 32죠. g의 2는 32야. 자, 그것들을 힌트로 f'의 2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f2를 먼저 구해놓자. 잘 봐. 양변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g의 2는 2는 4, 2는 4, 8. f의 2야. 근데 g가 32거든. f2는 그래서 4야. 다음 g'의 2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양변 미분하니까 g'의 x는 첫 번째 괄호 미분, 두 번째 그대로, 첫 번째 그대로, 두 번째 미분.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합시다. g'의 2, 0이야. 6, f의 2, 플러스 2는 4, 2는 4, 8, f'의 2. 됐지? 뭐 구하랬지? f'의 2 구하랬지? f2가 얼마? 4. 이 얼마? 마3. 끝. 4번입니다. 혹시나 너무 야, 이해 속도보다 내가 빠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해의 속도보다 내가 말이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란 얘기야. 어?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얘기해야 돼.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x축이 접할 때. 어라? 3차함수가 x축이랑 접한대. 이제 머릿속으로 기하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3차함수 어떻게 생겼나 잘 떠올리세요. 그 3차함수가 x축이랑 접해야 됩니다. 잘 떠올리세요. 어떻게 생겼다는 뜻일까? 3차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x축이랑 접한대. 이렇게 생겼겠지.
x축이랑 접하잖아. 또는 이렇게 생겨있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보니까 어떤 느낌이니? 극소값이 0이거나 극대값이 0이면 되는 거야. 결론. 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접할 때 무슨 뜻이야? 극대값.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0이다. 찾자. 극대값, 극소값 찾자. 미분해야 되겠죠? 는영의 방정식을 풀어야죠. 왜? 극대점, 극소점 구하려고. 는영의 방정식 그래서 푸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 뭐겠어요? 여기가 1, 여기가 3. 그렇지? 그러면은 극대값, 극소값 무슨 얘기야? 저 함수를 fx라고 친다면 f의 1 곱하기 f의 3은 0. 그러면 된다고. f1 곱하기 f3은 0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뜻이잖아. 아니면은 f1은 0, 한 번. f3은 0,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푸세요, 그냥. 자, f1입니다. 1 집어넣으시면요. 4 플러스 k입니다. 3 집어넣으시면 3, 3, 9, 3, 27, 3, 9, 3, 27, 3, 3, 9, 6에 54. 0이 k입니다. k는 0 또는 마이너스 4가 정답입니다. 다음 최고차항계수가 있는 3차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2에서 x축과 접할 때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1이래요. 자, 1에서 극대값 갖고 2에서 x축하고 접하고 쭉 올라가야 돼. 여기가 2, 여기가 1이야. 됐지? 다음. 사실 이게 겁나 좋은 방법이 야, 여기 점이 이게 변곡점이 있으면 내가 겁나 빠르게 푸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야,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변곡점이 뭐라고 써?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니까 여기 얼마야? 2분의 3이지. 뒤에서 나온다? 그때 하자. 뒤에서 있어요. 뒤에서 있어요. 이런 거 좀 감질만 나지 않아? 희서야! 아니야. 네가 맨날 나한테 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맨날. 자, 봐. 이게 x축이죠. x는 2에서 x축하고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죠. 그럼 일단 나오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f'의 1은 0이죠. f'의 2도 0이죠. f의 2는 0이죠. 근데 나는 이러면 알거든? 그러면은 fx는 x-2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야지 원함수도 2 집어넣어서 0 되고 미분했을 때도 2 집어넣으면 0이 되거든. 이게 사실.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랬으니까 x-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두고요. 미분해서 1 대입해서 0 된다면 알파 찾아줘서 찾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찾아. 나는 이렇게 풀어. 근데 니네들은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아직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미분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도 집어넣어서 그냥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거기서부터는 연산이라.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더 쉽게 풀자면 f'의 x는 3x의 제곱에 블라블라죠. 최고차항 계수가 3입니다. 근데 3인 2차식인데 1 집어넣으면 0대, 2 집어넣으면 0대. 뭐야?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해가냐? 그치?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죠. 아니 이게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1과 2를 근으로 같이 이렇게 1 곱하기 2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그럼 b 구했지. b는 6.
됐지? A 구했지? 집어넣지? 그 다음 F는 0, C 구하지.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죠. 넘어갈게요. 5번. 괄호, 자, fx 4차 함수래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네요. 어떻게 생겼다고?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W 모양이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M자 모양이야. 나 M자 탈모 아니다. 아, M자 하면은 내 나이가 되면 그게 떠올라. 트라우마 같이. 자, fx가 4차 함수인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함수죠. 무슨 소리예요? y축 대칭이라는 뜻이죠. 됐어? 자, 다항함수가 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차수가 어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짝수 차수만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A는 0, C는 0입니다. 그럼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이제 B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 조건을 갖다 씁시다. 극소값 2를 갖는다. 미분하자. 극소값 찾으려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bx 끝. 는 0. 2x로 묶어주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b는 0. 뭐야? 제곱이지. x의 제곱은 2분의 b. x는 0. 왜? 4차 함수잖아. 아,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뭐야? 0. 루트 2분의 b.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라고. 그런데 뭐 x가 루트 2분의 b인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뭘 구하는 거죠? 극소값이 2라는 걸 구해서 이 b를 찾을 거예요. 극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뭐 루트 2분의 b이기는 한데 어차피 짝수 차수만 남아있잖아. x제곱은 뭐야? 2분의 b. x 4제곱 뭐야? 2분의 b의 제곱. 그래서 2분의 b의 제곱 2분의 b 플러스 6은 2가 나와야 됩니다. 뭐야?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6 넘어가서 빼자. 마이너스 4 b제곱은 16 b는 양수 단 b는 0보다 크다. 4 됐죠? 아직 안 끝났어. b가 4니까 이제 f3은 3을 대입하셔서 함수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함수의 분석입니다. 함수 분석의 틀. 함수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분석을 할 때 어떤 시각, 그런 관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을 할 때 어떤 특징을 잡아내고 캐치를 해나가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요. 먼저 함수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함수는 무조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정의역이야.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정의역 또는 치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가질 수 없는 값,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게 뭐가 있죠? 점근선이 있죠. 그래서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을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왜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이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다음 세 번째, 치역을 봤으면 뭐가 보일 거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면 그것을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증감표를 작성을 할 때 얘가 최대값을 여기서 갖겠네? 그럼 그런 거 체크해 주는 거야. X 좌표에다가. 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함수가 어떠한 대칭성을 갖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한 대칭성을 아니 좀 보기나 해.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될까? 얘들아 필기하는데 목숨 거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전강 10시 끝내버릴 거야. 다섯 번째. 대칭성 때문에 갖는 특징이 있어요. 아니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쓰는데.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되는 함수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시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기함수가 아니라 우함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면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 얘기했었죠? 여섯 번째. 그래서 그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일곱 번째. 또한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래서 1대1 대응이냐. 그래서 역함수를 갖느냐. 중요한 특징들만 몇 가지 적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이외의 특징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대표적인 것들 많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 변곡점이 존재하는가. 변곡점은 사실 어떤 지점이냐면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있으면 변곡점을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니네들 생각해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2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대칭성, 대칭축, X, 꼭지점의 X좌표. 그거야.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다음, 분수함수가 시험 범위였어? 그럼 분수함수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점근선을 갖는다. 다음, 점근선의 교점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서 점대칭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고. 또, 점근선 때문에 얘가 정역이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역을 제한시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 산술기하로도 나왔었고,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그것에 해당되면 그것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함수 분석의 틀을 보시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더 필요하면 도함수에서 증감표까지 가시면서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다항함수만 그냥 개형을 조사 한번 해봅시다. 그 다항함수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죠? 1차 함수가 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누누이 해왔으니까 그냥 대충 증가, 대충 감소, 그쵸? 항상 함수라는 놈들은 그 기준이 뭐냐?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x가 변화함에 따라 함수값이 변하는 거거든요. x가 가면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증가고. x가 변화할 때 y는 내려오잖아. 그래서 감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2차 함수도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우셨죠. 자, 2차 함수는 뭐 우리 아시지요? 일반형으로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미정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x축하고의 교점에 따라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x-알파, x-베타로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잡아둘 수도 있고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 또는 꼭지점의 좌표 또는 대칭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세 번째, 이제부터 3차 함수를 잠깐만 살펴보자. 3차 함수는 최대 차수의 개수가 양수이면 위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요. 뭐부터 나와? 극대값부터 나와.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극대점이 나오고 극소점이 나오고요. 이렇게 극대점과 극소점, 알파점과 베타점을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이 알파와 베타가 뭐냐? 얘에 대한, 자, 얘가 만약에 y는 fx입니다. 얘에 대한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극대점과 극소점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4차 함수도 들어갈 거고 5차 함수도 잠깐만 설명할 건데, 자, 만약에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잠깐 0이야. 움찔!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움찔점이야. 이렇게. 움찔점.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점은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니야. 왜? 주변의 값보다 크지도 않고 주변의 값보다 작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니야.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지 않습니다. 자, 얘는요. 도함수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무슨 근 가지면 되느냐? 중근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극대점과 극소점이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다가 겹쳐버렸네. 그래서 저점이 되는 거야.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가까워지다가 미안. 에이, 뭐 어쩔 거야. 야, 난 미친 사람 같잖아. 자, 근데 야, 이거 3차잖아. F'에서 도함수는 0이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야? 2차 방정식이니까. 중근을 갖는다. 또 모두 있을 수 있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도함수가 도함수는 0. 이게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함수가 그냥 계속 증가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여기 있던 변곡점, 극대점, 극소점 세 개가 다 한 군데로 몰려서 겹쳐진 거야. 변곡점, 극대점, 극소점이 다 겹친 거야. 하지만 극대점, 극소점도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이제 4차 함수로 넘어갑시다. 참고로 홀수 차수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짝수, 이렇게 3차 함수, 이렇게 결국에 어떻게 돼? 올라와서 올라가. 홀수 차수는. 짝수 차수는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홀수 차수는 올라오던 그대로 극대 극소 다 만들고 올라간다고. 짝수 차수는 내려와서 극대 극소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간다고. 알겠니? 왜? 뭐야? 입인데? 야, 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입이야. 콧구멍 아직 안 그렸거든? 아니 왜 입이 두 개? 자, 다음 넘어갑시다. 네, 근데 이것도 3차인데. 3차 너 머리카락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싹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됐죠? 계속 볼게요. 이건 성현이 머리카락 같이 웨이브가 많이 졌어. 싹 웨이브 많이 갔어. 자, 4번입니다.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는요, 개형이 좀 많아요.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기본적으로 W의 모양을 갖습니다. 여기 점이 알파, 여기 점이 베타, 여기 점이 감마로서 극소 2개, 극대 하나 가져. 다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극대가 2개, 극소가 하나가 나오게 돼.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F'X가 뭐죠? 3차식이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너무 대칭 쓰고 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극대점
하나, 극소점 두 개를 갖게 돼요.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잘 봐.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겹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겹치니까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얘는 왜? 이게 뭐가 웃기다고.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겹쳐진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감마인 거예요. 그러면 F'X는 여기 무슨 근을 갖는 거니? 중근 하나,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갖는 거예요. 까지 이해가 가시지요? 아, 물론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같거든요. 3차 방정식은 왜? 3차 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이잖아. 3차 함수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나오지. 실근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갖는다고. 그래서 실근을 하나 갖고 허근을 두 개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걸 좀 더 펼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뭐 더 있을 수 있느냐? 삼중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원함수인 fx 4차 함수가 삼중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더 U자에 가깝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되죠. F'X는 뭐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겠고 X-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 3중근이라고 나오게 돼요. 필기하시고요.